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시각장애인도 야구장서 야구 즐길 수 있다. 잠실 사직 광주야구장 현장 경기 중계 음성 지원, 전용 단말기, 전화로 사전 예약, 좌석까지 배달도. 둘,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0원, 올해보다 170원 인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시력급여 등 48개 제도서 최저임금 반영. 고용부, 소모적 갈등과 논쟁 반복, 제도 개선 논의 착수. 셋, 점자형, 선거 공고물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 의무 제공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넷, 소아당뇨 희귀질환 학생,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 추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다섯, 인천시 신혼부부, 신혼예비부부 1,000원 주택 공급한다. 하루 임대료 1,000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1.0% 지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야구장에서 생생하게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하문체부는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금요일부터 서울 잠실 야구장, 부산 사직 야구장,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등 3개 야구장에서 2024년 시각장애인 현장 관람객 대상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별 없는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 3개 구장, 잠실, 사직, 광주에서 운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경기장에 비치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텔레비전 중계방송 음성을 청취하며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야구위원회, 구단들과 함께 누리소통망, 경기장 등을 활용해 온 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전용 유선번호 1666-0720번, 1666-0720번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고 단말기를 좌석으로 배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서비스가 시작되는 첫날인 12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잠실 야구장에서 시각장애 야구팬들과 함께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체험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합니다. 현장 점검에는 국회 김예지 의원과 허구연 총재도 함께합니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프로야구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스포츠 접근성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1.7% 오른 것으로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내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 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날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도 조정됩니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우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189만 3,120원에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도 최저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보상기준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산재보상액은 올해 7만 8,880원에서 8만 240원으로 1,360원 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함께 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영향을 받은 근로자가 최대 301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공보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점자형 선거 공고물,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금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와 관련해 알아야 할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 제출해야 하되 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 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 후보자들의 편의에 따라 음성, 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될 경우 점자형 선거 공보를 받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 공보 내용을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 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 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사항인 데다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 형태가 다양해 오히려 시각장애 유권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음성 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점자형 선거 공보와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한 뒤 전환한 저장 매체 제출을 모두 의무화해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시각장애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올바르게 행사되려면 선거 공보에 나타난 후보자들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각장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정보 기반을 통해 올바른 투표로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소아 당뇨로 불리는 일형 당뇨병과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초, 중, 고교 학생도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자가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체장애가 없더라도 희귀질환이나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일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형 당뇨병을 비롯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배정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약해야 하는 일형 당뇨병과 같이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신혼 또는 신혼 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자 1.0%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골자로 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월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 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합니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주택, 아파트 등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빌려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1.0 대출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